삼국지 언급하셨잖아요. 너 계륵이 뭔지 알아? 계륵? 너 지금 읽고 있는 삼국지에 계륵이란 말 나올 건데. 그래서 어린 친구들이 좀 재밌게 좀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이런 만화 삼국지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이번 겨울방학 때 첫째도 둘째도 함께 보고 싶은 책이 있어서 이문열 작가님의 삼국지는 조금 더 길고 작가의 생각이 좀 더 많이 녹여진, 그래서 바꿔 말하면 그만큼 삼국지에 젊은이들의 용기와 포부를 길러주고. 안녕하세요, 미실입니다. 겨울방학이 곧 다가오고 있잖아요. 계획 하나둘씩 세우고 계신가요? 저는 한 달 정도 앞두고 이제 이것저것 좀 책도 검토하고 어떤 공부를 할지, 어떤 교재를 사용할지 나름의 계획을 세우면서 아이랑 이제 좀 상의하고 있어요. 이번 겨울방학 때 첫째도 둘째도 함께 보고 싶은 책이 있어서 데리고 오면서 공부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목은 너무나도 유명한 삼국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해서 여러 번 읽었던 책이에요. 어렸을 때 아빠 서재실에 이문열 삼국지가 있었어요. 이 버전 기억하시나요? 되게 웃긴 게 제가 저를 위해서 이제 아빠가 보시는 거 말고 내 거로 이제 갖고 싶어서 저도 구매를 했어요. 옛날 얘기예요. 옛날에 민음사에서 출간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아빠가 소장하고 계시고 저도 갖고 있고, 그런데 제가 저희 남편이랑 이제 결혼을 하면서 서재를 합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문열 삼국지가 졸지에 또 하나가 생긴 거예요. 아무튼 그런 삼국지인데요. 전 어렸을 때 10대 때 읽었고 대학교 입학하고 한국에 놀러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읽었던 기억이 또 나고요. 그리고 30대 때 둘째 임신하면서 그때 책 많이 읽었었는데 그때도 읽었던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40대 그 구간에 들어왔거든요. 네네. 지난 지 좀 돼요. 이제 우리 아들이랑도 되게 읽고 싶다. 그래서 생각만 해뒀는데 아들이 뭐 그렇게까지 막 엄마 너무 읽고 싶어요 그러진 사실 않았어요. 그래서 언제쯤 우리 아들도 삼국지를 읽고 싶어 할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이 돼요. 저희 아들은 좀 자기가 하고 있는 공부랑 책을 많이 봐야겠다라는 좀 다짐이 생겼대요. 이제 나중에 이제 논술식으로도 뭔가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네,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 과정에. 그래서 책 읽어야겠군. 뭐 마음만 먹으면 읽을 수 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그 틈을 딱 잡아서 겨울방학 때 엄마랑 같이 읽자. 새로운 버전이 나왔대. 이렇게 RH 코리아에서 신간으로 개정된 버전이 나와서 저희도 데리고 왔고요. 이 책은 이문열 작가님이 2020년에 집필을 이제 마무리를 하신 것 같아요. 옛날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서문을 보면 1988년 3월에 집필하신 게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삼국지 하면 워낙 왜 이 삼국지를 열광하는지, 왜 자꾸 읽기를 장려하는지에 대해서 다들 아이디어는 갖고 계실 거예요. 네, 저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런저런 얘기, 뭐 문해력이든 어휘력이든 대서사를 읽는 게 뭐 두뇌 발달에 좋든 막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말 재밌습니다. 네네. 그래서 읽을 때마다 새로운 관점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등장인물들을 알고 있는 것 자체가, 그래서 마치 이 책을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막 읽어나가면 나의 정말 최애 인물처럼 정말 좋아하는 인물이 생겨납니다. 네. 어렸을 때는 유비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주인공이라고 하니까. 그러다가 책을 읽어나가면서 처음엔 유비가 좋았었는데 다음에는 막 관우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관우 바라기가 되고 있다가 막 이러면서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좋아하는 인물이 생기고 자꾸 이야기를 기억하고 싶고, 여기에 나오는 사자성어들 있잖아요. 그것도 되게 기억하고 싶고 좀 있어 보이려고 네네 어렸을 때 좀 있어 보이고 싶어서 일부러 외우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그러면서 좀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인데 방학 때 이렇게 시리즈로 읽어가는 게 또 되게 의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만약에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에 읽으면 이 친구가 이제 나중에 성장해서 내가 예전 중학교 2학년 때 삼국지를 읽었었는데 뭐 이러면서 이제 또 썰을 풀 수 있겠죠. 같은 맥락으로 둘째를 위해서 만화 삼국지를 가져왔습니다. 만화 삼국지는 문학동네에서 출간되었고요. 황석영 작가님께서 집필하셨어요. 그리고 이충호 작가님이 이제 그리셨고요. 삼국지가 좀 그런 게 있어요. 물론 다양한 작가님들이 이제 집필을 하셨는데 크게는 이렇게 두 작가의 삼국지가 좀 대세인 것 같아요. 하나는 이문열 작가, 하나는 황석영 작가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아빠로 영향으로 인해서 이문열 작가님의 책을 받고 너무 이제 팬님이 좋으셔서 진짜 흠뻑 빠져서 읽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저희 아이도 이문열 작가님의 거를 이제 봤으면 좋겠어서 데리고 왔는데 사실 황석영 작가님이 집필하신 삼국지 역시 궁금합니다. 그래서 좀 비교하는 그런 글들을 좀 봤는데요. 이 만화 삼국지를 각색하신 김태관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황석영 작가님의 삼국지는 원본에 굉장히 충실하다. 이 문장이 굉장히 눈에 띄었어요. 또 다른 분들의 이제 의견도 들어보니 원본에 굉장히 근접한데 이문열 작가님의 삼국지는 조금 더 길고 작가의 생각이 좀 더 많이 녹여진 주관적인 의견이 더 많이 들어가 있다는 평이 있는데 그래서 또 은근 더 재밌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처음 읽을 때는 이제 인물 파악하고 사건 전개를 따라가는데 좀 급급해서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좀 감을 못 잡을 수도 있는데 조금 흐름 파악하고 나서 쫙 이렇게 보면 감이 올 수도 있거든요. 삼국지 정사는 실제 역사고 삼국지연의는 나관중 작가님이 이제 집필해 놓은 것을 이제 모아두신 것을 이제 이문열 작가님도 이제 편역을 하시고 황석영 작가님도 편역을 하시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세상에 존재하는데 삼국지연의는 14세기의 중국의 세 나라를 이제 걸쳐서 위촉오 세 나라의 100여 년의 역사를 쓴 이야기예요. 소설이지만 역사를 중심으로 썼기 때문에 넌픽션인데 픽션 같은 느낌? 우리가 대중적으로 알고 있는 이 삼국지라는 이야기는 대부분 삼국지연의를 기준으로 현대적으로 이제 각색돼서 이제 나온 거죠. 그래서 어린 친구들이 좀 재밌게 좀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이런 만화 삼국지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저희 둘째랑은 이제 만화 삼국지를 먼저 볼 것 같고요. 저희 첫째 같은 경우는 만화 삼국지는 왠지 안 볼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냥 이문열 작가가 집필한 삼국지를 골라서 이번 방학 동안에 같이 읽을 예정이에요. 저도 이번에 같이 읽고 싶더라고요. 네네. 예전 버전이랑 이번 버전이랑 좀 비교를 해봤어요. 조금 자간이나 뭐 펀트나 어떤 식으로 이렇게 레이아웃이 됐는지 그리고 말들도 조금씩 이렇게 바뀌었더라고요. 요즘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끔 변경이 된 거로 보이고요. 그리고 서문에 제가 또 이게 또 굉장히 감동적이었는데 굉장히 겸손하시다는 걸 또 제가 느꼈어요. 역시 변은 무거울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기존의 민음사 출판사에서 출간된 그 옛날 버전에 오류가 많고 문제가 많다는 이런 피드백을 뭐 칭송도 받았겠지만 많이 받으셨나 보더라고요. 근데 너무 괴로우셨을 것 같아요. 내가 다 아는 것도 아닌데 완벽하지도 않은데 이걸 가지고 자꾸 왈가왈부 하면 물론 같이 좋은 작품을 만들어가는 건 되게 중요할 수 있지만 이제 어떤 식으로 접근이 했을지 좀 항상 아름답게만 이제 학술적으로 접근을 하지 않으셨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문열 작가님께서도 그간 물론 페임도 있었지만 명성도 얻으셨지만 굉장히 괴로우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번 개정판에 많이 좀 미스했던 부분들을 보강해서 만드신 것 같고요. 그 와중에 좀 도움 주셨던 분들에게도 감사 인사도 하고 자기의 이런 부족했던 점 내가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생각해보니 이렇게 좀 얘기할 걸 이런 후회도 되더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부분도 있어요. 이런 대목이 있어요. 네, 듣기로 젊어서는 삼국지를 읽고 늙어서는 삼국지를 읽지 말라라는 말이 있다고 한다. 중국 방문 때 들은 말을 허술하게 인용했다. 원래 속담은 젊어서는 수호지를 읽지 말고 늙어서는 삼국지를 읽지 말라는 중국인들의 속담이라고 한다. 젊은이들이 수호지를 읽고 도둑대에 들까봐 걱정한 부분은 빠뜨린 게 민망스러우나 늙어 삼국지를 읽는 해악은 뒤집어 보면 읽은 젊은이들에게 유익함으로 될 수도 있다고 본다. 어쨌든 부정확한 속담 인용은 여기서 뒤늦게 정정한다. 너무 멋있지 않나요? 네네. 그래서 바꿔 말하면 그만큼 삼국지에 젊은이들의 용기와 포부를 길러주고 지혜와 사료를 깊게 하는 어떤 것들이 담겨 있다는 뜻이다. 조금 더 마저 읽어드리자면 이 땅의 젊은이들이 나를 통해 그 풍성한 삼국지의 과일을 누릴 수 있게 된다면 그렇지 않아도 꽤 많은 늙은이들이 더욱 장깨에 밝아질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지난 4년여의 내 작업이 반드시 뜻없는 일이 되지 않으리라 믿는다. 네, 그래서 삼국지가 기본 10권이에요. 10권인데 여기에 같이 들어있는 게 삼국지 인물 도록이 있고요. 이 책자에 담겨있는 인물이 메인 책 앞에 그림이 맛배기로 있어요. 그래서 책 읽으면서 좀 캐릭터에 대해서도 상상하면서 이야기 속에 푹 빠져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만화 삼국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책에서 좋았던 점은 주인공들의 나이가 계속 등장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유비 7세 때 세월이 지나서 손견은 29세이고요. 이런
식으로 시간의 흐름을 그림 자체 안에서도 보여지고 인물들이 성장하면서 시대가 흐른다는 거를 저절로 알게 돼서도 좋았고요. 중간중간에 이제 사자성어들이 계속 등장을 해요. 예를 들어 일벌백계, 여러 사람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본보기로 무거운 벌을 주어 다스리는 일, 일벌백계, 이런 식으로 이야기 속에서 사자성어를 만날 수 있는 게 또 좋았고요. 이 사자성어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렇게 별책부록이 있습니다. 여기 안에도 각각의 등장인물들을 이제 모아놨고요. 그리고 명장면들이 몇 권에 몇 페이지에 이런 얘기를 했다더라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서 저는 되게 좋았어요. 연대기까지 그래서 언제 태어나서 언제 사망했는지 그러면서 굵직굵직한 이벤트들도 이제 나열을 해서 그 한 사람의 캐릭터가 어디 흐름에서 무엇을 했는지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 그런 거를 따라가기도 좋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사자성어 좋아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삼국지 읽으면서 이런 거 좀 배우기가 되게 좋더라고요. 저도 어렸을 때 이런 거 자꾸 암기하고 싶어가지고 노력했던 기억이 나는데 괜히 좀 있어 보이려고 네네. 그래서 삼국지 명장면과 함께 떠나는 고사성어 여행입니다. 그래서 도원결의 복숭아 나무가 있는 정원에서 의형제를 맺는다는 말로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한 뜻을 향해 마음을 모아 결의하는 것을 뜻합니다. 도원결의. 그래서 이렇게 쓰기 연습도 할 수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어느 쪽으로 가서 다시 보세요.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고사성어 정리하는 부분도 있고요. 뭐 이렇게 좀 퀴즈식으로, 문제풀이식으로도 학습할 수가 있고요. 배정 한자들도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한자를 좋아하거나 한자를 배우고 싶은 친구들 이렇게 삼국지 통해서 자연스럽게 노출이 되면 좋잖아요. 광활강, 열계, 서울경.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화니까 부담 없고 이야기도 배우고 등장인물도 익히면서 이렇게 사자성어까지 가져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나중에 조금 더 청소년이 됐을 때 이렇게 이문열 작가의 삼국지라던가 황석영 작가의 삼국지라던가 이런 거를 읽어나가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어렵게 느끼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티처스라는 프로그램에서 조정식 선생님께서도 삼국지 언급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도 되게 격하게 공감했거든요. 네, 사실은 그 전부터 삼국지는 워낙 베스트셀러였고 제가 알기로는 이문열 작가님이 이제 집필하신 이 삼국지가 2천만 부가 나갔다고 합니다. 나관준 판본을 기본으로 하여 우리 시대의 대표작 이문열의 글맛으로 살려낸 이문열 삼국지 소개해드려봐요. 영어 원서로는 이런 식으로 에픽 같은 이런 대사서의 소설들이 많아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는 좀 청소년들이 너무 단편들을 읽어 나가는 게 아닌가, 좀 뭔가 굉장히 복잡하고 사건 사고도 너무나도 버라이어티하고 트위스트되고 막 맞물리고 이런 식의 책들을 읽어 나가면 정말 두뇌 발달에 굉장히 좋거든요. 학습적인 의미로 접근하자면 글이 난이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문해력 향상이 좋겠고요. 인물 간의 관계도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역사를 기반으로 쓰여진 소설이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게 이어져서 미래엔 이런 일이 발생했고 이렇게 연결되는 플롯이 촘촘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읽어 나가면서 뭔가 복잡하긴 하지만 굉장히 흥미롭게 읽을 수가 있고요. 세 나라, 위촉오, 그렇게 3대에 걸친 나라들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삼국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완독을 하면 이제 웬만한 소설들, 웬만큼 복잡한 소설들은 이제 다 섭취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갈 수도 있겠어요. 저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전략. 그래서 그런 의미로 저희 가정에서 이번 겨울방학 때 읽으려고 이제 준비한 책 소개도 해드리면서 공구로 진행해 봅니다. 공구 구성이나 링크는 아래 설명란에 기재해 놨고요. 저희처럼 이번 겨울방학을 타겟으로 읽고 싶으신 분들께서 조금이라도 착한 가격으로 가져가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봐보자. 스펠링 맞는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뭔가 어색하지? 기회인 것 같아. 어이겠지, 어이? 막 개랑 기회 잘 몰라요. 계속할 땐 어떻게 쓸 것 같아? 계속. 그거 같아? 아니요. 뭐가 맞아? 맞는 거에 동그라미. 아하, 개구나. 엄마도 알아요. 몰라서 그런 거. 아니야, 엄마 알았어. 너 게륵이 뭔지 알아? 어? 게륵? 너 지금 읽고 있는 삼국지에 게륵이란 말 나올 건데. 사람 이름인가? 아니야. 조조 나올 때 게륵이란 말이 나올 텐데. 나 조조 이미 지나갔는데. 지나갔다고? 아, 그 조조랑 여포가 조조랑. 진짜 최강이었는데 5권인가 6권에서 죽었어요. 왜냐면은 걔가 너무 당당하게 하고 사람들을 물러가든 나는 목을 벨 것이다. 어차피 앞으로 나가도 죽을 수도 있고 뒤로 물러가면 무조건 죽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앞으로 나가니까. 나갔어. 그래가지고 여포가 배를 찔러가지고 죽었어요. 아이고. 근데 그 어떻게 죽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포가 왜 죽음을 당했는지 여포의 행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 통해서 삼국지 소개해드리면서 공부로 진행해 보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또 다른 영상 통해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